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HK 이노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개요, 사업 내용 및 적정 주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모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고요. 희망 상당 공모가는 59,000원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약 1000만 주인데요. 신주가 57%, 구주가 43%입니다. 그래서 희망 상당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약 5,969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정 비율은 25%입니다. 공모 일정은 7월 29일과 30일이 청약일이고요. 환불은 8월 3일에 이루어집니다. 신주 모집은 투자금이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데 반하여 구주 매출은 주주 주머니로 들어가니 상대적으로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주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과거를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의 자회사 CKM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한국 콜마와 재무적 투자가가 합쳐서 7,100억 원을 출자합니다. 이 출자금에 더해서 CKM은 금융기관으로부터 6천억 원을 대출받아 기업 인수자금 1조 3,100억 원을 마련합니다. 이 실탄을 가지고 CKM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 CJ헬스케어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 피인수기업 CJ헬스케어와 인수자 CKM이 나중에 합쳐져서 현재 HK 이노엔이 되고, 한국 콜마와 재무적 투자가는 최종적으로 각각 약 1,100만 주의 HK 이노엔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2021년 3월 말 현재 한국 콜마는 1,100만 주를 조금 넘는 주식을, 재무적 투자가는 1,100만 주에 조금 못 미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가 보유 물량 중 약 430만 주가 구주 매출 물량입니다. 재무적 투자가는 최초 투자 시부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이므로 이번 구주 매출을 통한 엑싯을 부정적 시각으로 볼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재무적 투자가들은 보호 예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구주 매출 후 보유 물량을 자발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의무 보호 예탁을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의 제품 중 일반인들에게는 숙취 해소 음료인 컨디션과 헛개수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문 제약회사입니다. 최근 매출 동향을 보면 2018년 이후로 2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출이 약 6천억 원이었는데요. 그중 5,200억 원이 전문 의약품이었고 나머지 800억 원이 건강음료 및 미용 관련 제품, 소위 HBMB였습니다. 이익은 2018년 적자에서 2019년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2020년에는 흑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가를 구해보기 위하여 피어그룹과 HK 이노엔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어그룹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제약회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약 개발 역량은 거의 없으면서 복제약을 중심으로 생존해 나가는 회사가 있고, 둘째는 기존 제품으로 이익을 창출하면서 신약 개발도 병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HK 이노엔은 이 두 그룹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저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제약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및 한미약품과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들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됩니다. HK이노엔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K이노엔은 2018년에 국내 30호 신약인 K캡을 개발했는데요. 이를 라이센스 아웃, 쉽게 얘기하자면 기술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K캡 이후에도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각 단계별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HK이노엔을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들과 동일 그룹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피어그룹과 비교하여 적정 주가를 구해볼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EV를 EBITDA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방법은 예비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밸류에이션 절차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피어그룹을 설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그룹의 5개 회사 중 유한양행, 종근당, 대웅제약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 대상 3개 회사의 평균 EV EBITDA 비율을 계산해냅니다. 각각의 EV EBITDA 비율이 25.93, 10.3, 그리고 26.8로 나와 있습니다. 3개사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21.01입니다. 세 번째로 HK이노엔의 최근 12개월,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기간 중 EBITDA를 계산해냅니다. 그 값이 1155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앞에 2와 3에 따라 HK이노엔의 EV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EV EBITDA 비율이 21.01이고 EBITDA가 1155억 원이므로 EV는 EV EBITDA 비율 21.01에 EBITDA 금액 1155억 원을 곱하면 약 2조 4천억 원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공모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 후 순차입금을 계산해보면 약 3,760억 원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EV는 시총 플러스 순차입금이므로 이 공식으로부터 시총은 EV 마이너스 순차입금이 되니까 EV 2조 4천억 원에서 순차입금 3,760억 원을 차감하면 시총은 약 2조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총 2조 원을 공모 후 발행 주식수 2,900만 주로 나누면 적정 주가는 7,959원이 됩니다. 이 모든 수치와 가정은 예비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HK이노엔 주가 분석 시 EV EBITDA 비율은
적절한 밸류에이션 기준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밸류에이션 기준은 PER인데 언제 PER 대신 EV/EBITDA 비율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EBITDA를 러프하게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순금융비용이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감가상각비의 규모가 크면서 변동성도 커 이로 인한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커질 때 PER 대신 EV/EBITDA 비율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PER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쓰면 영업이익의 높은 변동성으로 PER 자체도 변동성이 커져 주가 평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HK이노엔의 감가상각비의 규모가 크면서 변화가 심했다면 HK이노엔 주가 분석 시 EV/EBITDA 비율은 적절한 밸류에이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비중 추이를 보면 3에서 4% 사이로 비중도 낮고 안정적입니다. HK이노엔의 감가상각비의 추이를 본다면 HK이노엔 주가 분석 시 EV/EBITDA 비율이 최적의 밸류에이션 기준이라고 단정 짓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기준 PER을 사용하여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구해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EV/EBITDA 비율을 기준으로 한 적정 주가 산출은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보다 손쉬운 PER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을 사용한 피어그룹의 밸류에이션 절차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어그룹을 설정합니다. 피어그룹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그룹의 5개 회사 중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이 4개 회사입니다. 대웅제약은 적자라서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어그룹의 최근 12개월,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기간 중 순이익을 구합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에 4개 회사의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어그룹의 7월 21일자 시총을 구합니다. 구한 결과가 아래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앞에 2와 3을 이용하여 피어그룹의 PER을 산출해냅니다. 순이익과 시총이 있으니 PER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어그룹의 PER이 아래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어그룹의 적정 PER을 정성적 판단으로 산정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미약품은 아웃라이어로 보이고 신약 개발에 역량이 있는 제약사에 종근당과 같은 10배에서 20배 사이의 PER은 상식적으로 낮아 보이며 유한양행과 녹십자의 PER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단계로 유한양행과 녹십자의 평균 PER 38배가 피어그룹의 적정 PER이라는 전제하에 HK이노엔의 적정 주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HK이노엔의 최근 12개월,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기간 중 순이익을 구합니다. 그 금액이 362억 원이네요. 두 번째로 평균 PER과 위의 순이익으로 HK이노엔의 적정 시총을 구합니다. 적정 시총은 PER 38배, 순이익
362억 원을 곱해서 약 1조 4천억 원이라는 수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정 시총을 공모후 주식수 약 2,900만 주로 나누면 적정 주가 48,213원이 나옵니다. EV의 EBITDA 비율이건 PER이건 둘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더 나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는 EV EBITDA 비율과 PER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산출한 주가의 평균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EV EBITDA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주가는 79,959원이고 PER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주가는 48,213원이므로 이 둘을 평균하면 적정 주가는 59,586원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